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1. 첫 제속 프란치스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우영성 안토니오 OFM 역금.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제2장 프란치스코를 만나다 회심. 프란치스코와 그 일행이 남노한 옷을 입고 맨발임에도 활기차고도 경쾌하게 떠나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저마다 자기 집과 일터로 흩어져 갔다. 루케치오 역시 자기 집으로 가면서 곰곰이 오늘 프란치스코와의 만남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울리고 있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하느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온 존재를 감싸기 시작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체류는 대단히 짧았지만 루케치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복잡한 그의 생각의 실타래가 더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해결할 길이 없이 그의 마음을 옥죄며 꼬일 대로 꼬인 그물이 단칼에 절단되며 풀려나기 시작하였다. 마치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분과 만났고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자케오처럼 루케치오 역시 프란치스코를 만나면서 마침내 바뀌기 시작하였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서 구원을 얻었던 자케오처럼 루케치오 역시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도 탐욕과 이기심으로 추구하고 올라갔던 그곳,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올랐던 그곳에서 내려와야 하며 그분을 다시금 자기 안에 모셔와야 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케오처럼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되갚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느꼈다. 루케치오는 새롭게 눈을 떴다. 프란치스코가 말한 대로 자신은 재물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 있었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껏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채우는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토록 돈을 벌고 힘을 얻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린 프란치스코의 얼굴이 더 환하고 평화로 가득 차 있음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대단히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어린 시절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감이 넘쳤다. 아니, 가슴이 뻥 뚫린 듯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 가득 맴돌았다. 집으로 가는 중에 해질녘의 노을에 감싸여
바람에 흔들리는 저 들녘의 초목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과거에는 수없이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없었던 밭의 잡초 사이에 핀 들꽃들이 오늘따라 왜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프란치스코처럼 음유 시인이었다면 아마도 그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으리라.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보나는 즉시 루케치오 안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길이 요 며칠 전에 보던 그런 고뇌에 찬 눈길이 아니었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니 그와 연애하던 시절에 가끔 보았던 오래전에 그 진지하고도 사랑이 담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를 포옹하며 물었다. 루케치오, 혹시 오늘 무슨 큰일이 있었나요? 오늘 혹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을 보았나요? 그래요? 그에게 말을 건네봤나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던가요? 프란치스코가 다시 여기에 온다던가요? 루케치오가 그래요. 나는 그를 보았어요. 그것도 바로 정면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도 했지만 이제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느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주님의 불꽃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을 보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나도 겨우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에게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늘빛깔을 닮은 깊은 눈길로 나를 보면서 여기 포지오 보니지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덧붙였다. 보나, 내 말을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소리로 말하였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눈먼 사람은 눈을 뜨시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했어요. 흥미있게 그의 말을 듣던 보나가 다시금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언제 여기로 다시 온다고 하던가요? 나도 그때는 가서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러고서 보나는 일어나서는 프란치스코와의 만남을 기쁨에 들떠서 말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는 말하였다. 아니, 그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온다면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루케치오는 아내가 자신의 말에 적극 동조하면서 함께 만나기로 한 것 때문에 대단히 행복해졌다.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다시 이곳으로 오는 날은 그들에게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복해하는 루케치오의 여정에 보나돈나가 동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루케치오와 손을 맞잡고 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은총의 빛이 보나를 비추고 루케치오의 그전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하기에는 보나만이 거쳐야 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장사를 할 때도, 가지아노를 떠날 때도, 그리고 포지오 보니지오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펴 나갈 때도 그랬듯이 한번 방향이 정해지자 루케치오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되갚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자신에게 살인자, 위선자라고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나앉은 예전의 그 소상인을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는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해서 곱절로 갚아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은 상점 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과오를 갚겠다고 말하면서 보상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루케치오는 자케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신 뒤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갚아주면서 얻었던 그 평화를 느꼈다. 정말 새로운 체험이었다. 그러나 대단히 부유한 재산가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아내 보나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놀랐고 불안했다. 그들이 가정을 이룬 이래로 서로 간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대부분의 일을 상의하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알고 싶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프란치스코를 만나더니 저렇게 되었다고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원인을 알고 싶었다. 루케치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제가 듣자 하니 루케치오, 당신이 요즘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 왜 그토록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죠? 장사하다 보면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손해날 때도 있고 이익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돈을 갚아주죠? 뭘 잘못이라도 했다는 것인가요? 루케치오는 불안해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대답하였다. 그래요, 보나. 나는 지난날에 잘못한 일이 많아요. 가지아노에서도 그랬지만 이곳 포지오 보니지오에 와서는 더욱 독해졌지요. 그때에는 눈이 멀었던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 때문에 망했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이제껏 몰랐던 것이요. 내가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그러한 집의 한 가장이 나에게 살인자, 위선자라고 하면서 격한 눈물을 쏟고는 뒤돌아갔지요. 나 때문에 자기 가족들, 특히 어린 자기 자녀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말이요.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당신은 결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른 상인들을 보세요. 그들보다 당신은 평판이 더 좋아요. 다른 어떤 상인들보다 당신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탁월하다고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며 친절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부자가 되었겠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상인들에 비해서 더 잘해주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우면서도 존경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지 않았던가요? 보나는 이렇게 쏟아내면서 자기 남편의 말에 찬성하기가, 아니 찬성하고 싶지 않았다. 프란치스코와의 만남 이후에 모든 것을 만몬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과거의 루케치오가 아니었고, 이제는 영원함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루케치오를 아직도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나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포지오 보니지오에 온 이래 참으로 오랜만에 그 아름다운 집에 냉랭한 기운이 퍼졌다. 보나는 참으로 불안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사랑에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듯이 자기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던 루케치오는 그 문제로 더 이상 아내와 다투거나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맡기기로 했다. 보나 역시 남편을 믿었다. 이제껏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왔던가. 더구나 자기 남편 루케치오는 늘 가족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보나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루케치오의 이런 행동에는 틀림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껏 그랬듯이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루케치오는 보나에게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 있는 곡물들을 가난한 구매자들에게 반값만 받고 줄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보나는 두려웠다. 이제껏 사들인 곡물을 갑자기 반값으로 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지 않나? 어떤 때는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주기까지 하지 않는가? 과거에는 결코 이렇게 외상으로나 반값으로 준 적이 없는 루케치오였기에, 이러다가 이렇게 쌓아온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면서 보나는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와 같은 그 어려운 시기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루케치오에게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비참하게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루케치오는 불안해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고서 걱정하지 맙시다. 당신에게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거요. 그럼에도 아직 프란치스코를 만난 적이 없는 보나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루케치오의 손을 잡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실제로 루케치오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 며칠 동안 그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가 장사하면서 돈을 벌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베풀면서 이렇게도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행동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 그를 바라다 보니 그의 눈은 진지했고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평화로워 보였으며 입가에는 깊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보나는 그 시선과 미소를 받는 것이 괴로웠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급변한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하다가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아노에서 어려움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재산이 아직도 풍족했기에, 그리고 그의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기에 그 정도 선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의 곡물 가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전에 비축해 놓은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내 동이 나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장사하고 싶지 않았다. 이 곡물들이 자신의 추한 욕심을 통해서 쌓여진 것인지라 이런 방법으로라도 빨리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난에 찌든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제 다른 계획들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곡물 창고가 비어진 며칠 뒤에 루케치오는 다시금 아내에게 이제 장사는 그만할 것이요 라고 말했다. 보나는 자기 남편이 장사하면서 자기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그런 마음의 짐을 이것으로 다 갚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리라 여기면서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예정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루케치오는 이제껏 벌려온 사업들, 즉 대부업과 고기 도매업 및 육아공 사업마저 다 접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던 그 사업들을 모두 처분할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보나는 남편이 이제 장사의 환멸을 느끼고 정말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지금 정상이 아니기에 좀 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던 터여서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아마도 그것을 처분하면 꽤 돈이 나올 것이었다. 특히 루케치오가 하던 사업들은 평판도 좋았고 좋은 길목에 있어서 꽤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럼 그것으로 뭘 할 건데요? 라고 불안 섞인 어조로 물었다. 루케치오는 내 생각해둔 바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것 말고도 아직 살기에 넉넉하지 않소?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당신도 가지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해요. 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이제 루케치오는 자기 아내 역시 자신처럼 참된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뜻을 받아줄 것을 원했다. 물론 보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귀족 집안의 딸이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자기와 결혼한 후에 한번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겨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없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으며 귀족의 품위를 다양한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찬사에 익숙해져 있는
귀부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랴. 그러나 루케치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단지 그러한 헛된 것에서 벗어나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눈을 돌려 자기처럼 진정한 행복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보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중을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보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보나는 귀족이었지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남편을 한 번도 무시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현명했고 살이 분별이 명확했다. 그러나 아직 자기 남편 루케치오의 이런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게 넌지시 화려함과 힘을 내려놓고 절제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기와 아이들은 아직도 여태까지의 삶이 더 좋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루케치오는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아내도 자기처럼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참된 행복과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 그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하느님께 보나를 맡겼다. 보나는 말이 줄어들었다.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흔쾌히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없이 지켜볼 뿐이다. 그렇다고 자기 남편 루케치오는 하고자 맘먹은 일을 하지 않을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확신에 차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침묵 앞에서 다소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루케치오는 그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포지오 보니지오 언덕 위에 묵고 있던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에게 갔다.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회계 생활을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그곳에 남긴 형제들이었고 오래전부터 카말도의 성마리아 성지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수도원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루케치오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큰 만족감을 지니고서 내려왔다. 그 후부터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형제들이 손수 자그마한 경당을 지으려고 하기에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큰 돌을 실어 나르고 거기서 나온 흙을 수레에 싣고 먼 곳에 내다 버리곤 하였다. 남편이 일반 막노동자처럼 일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불쌍한 보나돈나가 느꼈을 감정들이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더구나 포지오 보니지오에서 가장 추한 길로 더러운 쓰레기들을 담은 자루들을 나르고 있다는 소문이 보나에게도 전해졌으니 그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집안 분위기는 이제 늘 긴장 상태가 되었다. 보나가 더 속상했던 것은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맛있고 기름진 고급 음식들을 그가 더 이상 맛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박한 음식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 그녀가 한밤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보면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가 오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루케치오는 성당에 들러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져갔다. 성당을 나올 때에 그의 얼굴은 더욱 환해져 있었다.